33.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4시에 성에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도 흔히 있은 일이지만 이날로 그 길로 곧 아내의 방에 들릴 새가 없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서 자기를 기다리던 청원자들을 접견도 하고 비서관이 가져온 몇 통의 서류에 서명도 하였다. 오찬이 림박하자 까레닌 일가에서는 항상 오찬에 세넷 손님이 끼우지 않을 때가 없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사촌 누이뻘 되는 늙은이와 국장 부처와 그 밖의 모모한 인사의 소개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취직 문제를 의탁하러 온 한 청년이 당도하였다. 안나는 그들을 접대하려고 객실로 나갔다. 정각 5시 청동제 시계 뾰트로 1세가 5점을 미쳐 다 칠 사이도 없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흰 넥타이를 메고 연미복 가슴에 훈장을 2개 번쩍거리면서 객실에 나타났다. 그가 이렇게 차린 것은 오찬이 끝나는 길로 곧 나들이를 가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생활은 잠시도 한가한 틈이 없었고 1분 1초까지 잘 째워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어김없이 제때에 처리하기 위하여 극히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었다. 덤비지 말고 쉬지 말고 이것이 그의 신조였다. 그는 객실에 들어서자 일동에게 인사를 하고 아내 쪽에 웃는 낯을 보이면서 성급히 제자리에 앉았다. 자, 이제 나도 독신 생활을 면하기도 했소. 사실 당신은 고지 들리지 않겠지만 혼자서 식사를 하기란 참 멋쩍은 노릇이여. 그는 멋쩍은 이란 말에 특히 힘을 주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아내를 상대로 모스크바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빈정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스테판 아르까지치의 일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담화는 주로 일반적인 화제, 즉 페체르부르크의 공무상 문제나 사교상 문제들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오찬이 끝난 뒤에 그는 반시간 동안 손님들과 같이 지내었다. 그리고는 다시금 벙글벙글 웃는 얼굴로 아내의 손을 쥐며 작별하고 방에서 나가 곧 국무원으로 향하였다. 안나는 이날은 아무데도 나들이 가지 않았다. 그가 돌아왔단 말을 듣고 일부러 만찬에 초대하여 준 베시 뚜에르스카야 공작 부인한테도 찾아가지 않고 오늘 밤의 특별 좌석을 미리 예약해둔 극장에도 가지 않았다. 그가 나들이를 가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틀림없으려니만 생각하였던 의상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손님들을 떠나보내고 정작 옷치장을 하려던 안나는 그만 벨이 뒤틀리고 말았다. 대체로 돈을 적게 들이고 산뜻하게 몸치장을 하는 솜씨가 매우 능한 그는 모스크바로 출발하기 전에 웃옷을 10벌 고쳐 지어달라고 신식 재봉사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다. 그 옷을 고쳐 짓는 데는 남들이 뜯어 고친 흔적을 조금치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솜씨 있게 하되 그것들은 벌써 사흘 전에 다 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와보니 2개는 영 마련되지도 않았거니와 다 지었다는 하나마저 안나가 요구한 대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여재봉사가 곧 찾아와서 중원부원 발명을 하며 이 편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라고 우기었다. 여재봉사가 곧 찾아와서 중원부원 발명을 하며 이 편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라 우기었다. 이에 발끈 약이 오른 안나는 뒤에 다시 생각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표독스럽게 핀잔을 주었다. 격한 마음을 아주 가라앉히려고 그는 아들의 방으로 나가서 밤이 깊도록 내내 같이 앉았다가 손수 아들애를 잠자리에 눕히고 십자를 긋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무데도 나들이 가지 않고 이렇게 하루 저녁을 기분 좋게 지낸 것이 그는 무척 기꺼웠다. 그는 더없이 마음이 후련하고 편하였다. 그는 기차간에서 그처럼 중요한 문제로 생각 키우던 일이
기실 사교 생활의 하찮은 예상사에 불과하며 또 자기로서는 남들에게나 자신에게나 부끄러울 일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아주 똑똑히 느끼었다. 안나는 영국 소설책을 집어들고 난로 곁에 앉아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 꼭 9시 반이 되자 초인종이 울리더니 드디어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인제야 오시는군요. 하고 남편에게 손을 내밀면서 안나는 말하였다. 남편은 안나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 곁에 앉았다. 남편은 안나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 곁에 앉았다. 대체로 나보기엔 당신의 이번 여행이 성과를 거둔 것 같구먼. 하고 그가 말하였다. 그럼요. 대단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안나는 우론스키와 백작 부임과 함께 동행한 일부터 시작하여 도착 시의 정거장에서의 불상사고 등 모든 사연을 자초지종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처음에는 오빠에 대해서 나중에는 돌리에 대해서 동정을 금할 수 없었노라 그 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글쎄 당신의 친오빠이긴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겠는걸? 하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잠옷 엄숙한 태도로 말했다. 안나는 방글의 웃음을 지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척지간이라 해서 자기는 진지한 의사표시를 주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것임을 곧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나는 남편의 이런 성미를 지레 알고 있었을 뿐더러 또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겨온 터였다. 어쨌든 만사가 순조로이 해결되고 또 당신이 돌아와주니 해서 이에서 더 기쁜 일이 없소 하고 남편은 말을 이었다. 한데 참 거기서 내가 국무원에서 통과시킨 새 규정에 대해서 무엇라고 함띨까? 안나는 이 새 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은 말이 없었다. 그래 남편에게 그처럼 중대한 일을 그렇게 수위 잊어버린 것이 매우 미안스러워졌다.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소동이 굉장했다오. 하고 만족스런 웃음을 띄우며 남편은 말하였다. 안나는 남편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쾌한 사연을 전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알아차리고 이것저것 묻는 말을 꺼내어 끝내 그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남편을 꼬드기었다.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웃음을 띄우며 그 규정이 드디어 통과되었을 때 만장이 자기에게 우려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난 참말로 대단히 기뻤소.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시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하고도 확고한 견해가 설정되기 시작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거니까. 크림을 바른 빵과 함께 2잔째 차를 다 마셔치운 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기 서재로 향하였다. 참, 당신은 진종일 집에 붙박여서 펑 무료했겠구려. 하고 그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예 아니에요. 하고 대답하며 안나는 뒤따라 일어나서 광실을 지나 그를 서재까지 배웅하면서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셔요? 하고 물었다. 지금 난 릴르 공작의 지옥의 시를 읽는 중이오. 하고 남편은 대답하였다. 참 훌륭한 책이던데. 안나는 방긋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친애하는 자의 약점을 보았을 때 저절로 새어나오는 그런 미소였다. 그는 남편의 팔을 끼고 서재의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밤마다 독서를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필요한 불가결의 일과로 되어버린 남편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남편이 관청 근무로 시간을 거의 죄다 빼앗기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상계에 나타나는 모든 훌륭한 저작들에 주먹을 돌리는 것을 자기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진정으로 남편이 흥미를 가지는 것은 정치나 철학, 신학에 대한 서적이고 워낙 예술 부문에는 전혀 문외한이란 것.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때문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 분야에서 파문을 일으킨 작품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읽는 것을 자기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정치나 철학, 신학 부문에서는 의혹을 품고 진리를 찾느라 모색하면서도 한편 미술이나 시, 더욱이 자기로서 영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음악과 같은 부문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명확하고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셰익스피어나 라파엘, 베토벤을 막론하고 시단과 악단의 새 유파들의 의의를 운운하기를 몹시 즐겨하였는데 그의 뇌리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극히 명확한 순차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하고 안나는 서재의 문간에서 말하였다. 서재에는 이미 독서에 편하도록 등불에 가시 씌워 있고 알라 기자 곁에 물병이 준비되어 있었다. 난 모스크바에 편지를 쓰겠어요. 남편은 안나의 손을 쥐고 다시 입을 맞추었다. 역시 그이는 좋은 분이야. 진실하고 마음이 어질고 어느 누구만 못지않게 훌륭한 분이지. 자기 방에 돌아온 안나는 마치도 자기 남편을 비난하며 그런 인간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남편을 옹호하기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그건 그렇지만 그이는 무슨 귀가 그리도 망측하게 쫑긋 내밀었을까? 아마 머리를 진에 올려친 탓인지. 12시 정각. 안나는 아직 책상 머리에 앉아 돌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르러운 구둣발 소리가 들리더니 깨끗이 몸을 씻고 머리를 빗어 올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들어왔다.